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웹디자인 기능사 필기 자격증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 10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필기의 두 번째 파트인 인터넷 일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첫 번째 파트에 문제 풀이를 마치고 저희가 중간에 이어서 인터넷 일반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어서 인터넷 일반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저희가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자, 드디어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어렵고 생소한 기능들이 등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과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쭉 한번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식으로 개념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문제 풀이를 할 때 그때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익혀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의 기초인 세 번째 파트를 저희가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인터넷의 개념, 인터넷 서비스, 컴퓨터 네트워크가 포함되는데요. 이번 시간엔 인터넷 서비스와 정보 검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웹 서비스 중에서도 웹의 개념을 알아봅시다. 월드 와이드 웹의 줄임말이 바로 웹인데요. 웹이라고 쓰거나 혹은 www로 표기합니다. 문자, 음성,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환경을 갖춘 인터넷의 정보 서비스죠. 이 웹 서비스의 구성은 웹 서비스 지원인 웹서버, 웹 문서의 형식은 하이퍼텍스트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웹 문서의 표준 언어로는 SGML, HTML, XML이 있습니다. 정보 연결은 링크로, 또 웹 검색 도구는 웹 브라우저로 사용합니다. 웹 서비스의 관련 기술을 살펴봅시다. 자, 하이퍼텍스트는 연결 정보가 체계적으로 나타나 있는 텍스트입니다. 홈페이지는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접할 때 맨 처음 접하는 화면을 말합니다. 하이퍼링크는 하이퍼텍스트에 포함된 연결 정보로서 클릭할 때 연결된 다른 요소로 이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웹 브라우저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정보를 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웹 서버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또는 서버 프로그램으로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기반으로 동작하는데요. 아파치 웹 서버나 윈도우 웹 서버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가 직접 처리하지 못하는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웹 브라우저의 기능을 확장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플러그인이 필요한 파일로는 MV, PDF, SWF 등이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자료들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여 조합해 놓은 데이터 집합을 말합니다. 또 CGI라는 것이 있는데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해 웹서버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로 방명록, 게시판 등을 제작할 때 사용합니다. CGI 기반의 스크립트 언어, 바로 ASP, JSP, PHP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자바스크립트는 HTML 문서 내 소스 코드를 직접 삽입하여 사용하는 스크립트 언어고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저에서 해석됩니다. 자바 애플릿은 자바 언어로 작성하며 컴파일된 파일이 서버상에서 실행됩니다. HTML 문서 내에 포함되어 수행되는 작은 프로그램이고요. 자바는 분산 환경을 위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자, 이와 같이 웹 서비스 관련 기술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 검색과 검색 엔진을 알아봅시다. 정보 검색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일련의 작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정보의 내용을 파악하고 검색을 위한 키워드를 추출하고 다음으로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고 검색 결과를 분석하여 재검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소러스는 정보 검색에서 사용되는 주요 키워드 간의 관계를 조직화한 것을 말합니다. 리키지는 검색되어야 하는 정보 중에서 빠진 정보를 말하며 가비지는 불필요하게 검색된 쓸모없는 정보로
말 그대로 쓰레기 정보를 지칭합니다. 불 용어는 검색 용어로 사용되지 않는 단어나 문자열이며 푸시는 사용자의 검색 작업 없이 서버가 자동으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주는 기술입니다. 클리핑은 웹페이지 내에서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는 기술, 미러 사이트는 특정 사이트의 정보를 복사해 놓은 사이트, 로봇 에이전트는 인터넷상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수집하여 검색 엔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통합 검색은 검색된 내용을 카페, 블로그, 이미지, 동영상, 사전, 뉴스, 음악 등 섹션별로 분류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검색 엔진은 전 세계 인터넷 서버를 대상으로 정보 검색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단어별 검색 엔진과 주제별 검색 엔진, 메타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주제별, 즉 디렉터리별 검색 엔진은 초보들이 사용하기에 용이하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계층 형태를 찾아 들어가는 검색입니다. 단어별 검색 엔진은 일반적인 키워드형 검색으로 찾고자 하는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메타 검색 엔진은 자체 데이터베이스 없이 여러 개의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는 것입니다. 검색 연산자를 살펴봅시다. 검색 엔진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나 용어를 말합니다. 참 거짓으로 논리값을 계산하는 논리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and, 그 다음에 not, 그 다음에 or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and는 앰퍼샌드로 사용하는데요. 연산자 좌우에 두 키워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검색합니다. 두 번째 or은 두 개의 키워드 중 어느 하나만 포함되어 있어도 해당 정보를 검색합니다. not은 키워드 정보를 제외하고 검색하는 것입니다. near은 일정한 간격 이내의 정보를 검색합니다. 다음 쌍따옴표 안에 구문을 포함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구문 검색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단어의 일부 문자를 이용하여 검색하는 절단 검색입니다. 자, 이제 웹 브라우저의 기능을 살펴봅시다. 웹 브라우저에는 모자이크, 넷스케이프, 인터넷 익스플로러, 핫자바, 오페라, 사파리, 파이어폭스, 구글 크롬이 있습니다. 먼저 모자이크는 최초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인 GUI 기반의 웹 브라우저로서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는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사가 개발한 브라우저이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것이죠. 핫자바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개발하였고 자바 언어 기반입니다. 오페라는 오페라 소프트웨어사가 개발하였고 사파리는 애플사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파이어폭스는 모질라 재단이 개발하였고 오픈소스 기반이며 구글 크롬은 구글사가 개발한 오픈소스 기반의 브라우저입니다. 웹 브라우저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먼저 HTML 소스를 볼 수 있고 최근 방문한 URL 주소 목록을 제공합니다. 웹페이지 열기, 저장, 인쇄가 가능하고 텍스트, 이미지 및 멀티미디어 지원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설정 및 쿠키 차단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인터넷 내용을 제한해 줄 수 있고 웹사이트 보안 수준을 설정하고 전자우편 및 뉴스 그룹을 이용하며 관련 프로그램을 호출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기능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파일 메뉴에서는 웹페이지의 저장이나 인쇄가 가능하고 HTML 편집이나 페이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기 메뉴에서는 HTML 소스 보기를 할 수 있고 새로 고침을 할 수 있고요. 또 즐겨찾기에서는 자주 방문하는 URL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죠. 도구 인터넷 옵션에서 일반, 보안, 내용, 개인정보 탭별로 기능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한글 코드와 인코딩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먼저 한글 코드는 한글 완성형 코드 KS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표준 한글 코드로 한글 2350자를 표시하고 특별한 형태의 한글은 표시하지 못합니다. 유니코드가 있는데 세계 각국의 언어를 통일된 방법으로 표현하는 코드 규약으로 유니코드 인코딩 방식은 UTF-8, UTF-16이 있습니다. 웹페이지에 한글 깨짐 현상이 있는데 완성형 한글 파일명이 포함된 URL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는 인코딩을 확인하거나 특정 사이트에서만 글꼴이 깨지는 경우에는 도구 인터넷 옵션 메뉴에서 일반에서 글꼴에서 대체할 글꼴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방화벽과 프록시를 살펴볼까요? 방화벽은 인터넷을 통해 조직의 내부 네트워크로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하여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합니다. 묻은 신호를 판독하여 특정 패킷만을 통과시키거나 차단시킵니다. 프록시는 한 번 읽은 내용은 중간에 경유한 프록시 서버가 받아두었던 내용을 읽어드림으로써 시간을 단축하고 랜과 외부 네트워크 사이에서 방화벽 및 캐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웹브라우저까지 이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우리 현재 파트 3 인터넷 기초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터넷의 개념, 인터넷 서비스, 컴퓨터 네트워크 문제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 볼 것은 바로 세 번째에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 그리고 네트워크와 프로토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네트워크와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토콜의 개념입니다.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전송을 오류 없이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약속과 규범을 의미합니다. 송수신 컴퓨터 사이에 주고받는 정보에 대한 일정한 형식과 절차 등을 규정해 놓은 것인데요. 프로토콜 부분에서는 의미와 기능이 가끔 출제되기도 하고요. OSI7 계층과 TCP/IP의 계층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의 문제가 거의 매 회마다 항상 출제가 되고 있을 정도로 아주 빈도수가 높은 부분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프로토콜은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이나 규약, 포맷의 집합을 말합니다. 기본 요소로는 구문, 의미, 타이밍이 존재하고 프로토콜의 기능으로는 동기 제어, 단편화 및 재결합, 캡슐화, 주소 지정, 흐름 제어, 순서 제어, 경로 제어, 에러 제어, 다중화 등이 있습니다. 프로토콜에 다양한 전송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비트 방식, 바이트 방식, 그리고 문자 방식이 존재합니다. 비트 방식은요, 전송할 데이터 프레임의 시작과 끝에 플래그를 삽입해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프로토콜로 HDLC라는 것과 SDLC가 있습니다. 바이트 방식은 전송할 데이터 프레임의 헤더의 데이터 제어 정보, 문자 개수나 메시지 수신 상태 등을 삽입해서 전송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프로토콜로 DDCM이 있습니다. 문자 방식은 전송할 데이터 프레임의 시작과 끝에 전송 제어 문자 SYN, SOH, STX, ETX 등을 삽입해서 전송하는 방식을 말하고 대표적인 프로토콜로는 BSC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프로토콜 1반이었고요.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OSI 7계층이라는 것이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거의 매회, 항상 매년 출제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각 계층이 총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위 계층, 상위 계층으로 나누는데 밑으로 갈수록 상위 계층이 되는 것이고 가장 위에 있는 게 제1계층, 제2계층, 3계층, 4계층, 5계층, 6계층, 7계층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계층의 수가 커지게 되고 상위 계층이 됩니다. 하위에 있는 3개가 바로 제1계층부터 제3계층까지가 하위 계층으로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각 계층의 이름,
특징, 대표적인 기능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기능이나 특징을 대서 이것이 어느 계층에 대한 설명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OSI 7계층이 아닌 것은 하고 다른 보기를 집어넣어서 여기 섞어서 아닌 것을 찾으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계층의 이 역할로서 틀리게 설명된 것은 무엇인가 고르라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OSI 7계층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OSI냐?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참조 모델이고요. 이런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에서 제정한 통신 규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신 종단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을 7개 계층으로 분류하고 각 계층의 기능에 적합한 서비스와 프로토콜을 규정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하위 계층부터 상위 계층까지 총 7개 계층이 있습니다. 먼저 제1계층, 가장 낮은 계층인 물리 계층, 바로 피지컬 레이어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물리적인 매체, 말 그대로 물리적인 계층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매체를 통한 비트 스트림을 전송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물리적인 장치랑 인터페이스가 전송을 위해 필요한 기계적, 전기적, 기능적, 절차적 기능을 정의합니다. 이게 물리 계층의 특징이고요. 제2계층이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여기서는 물리 주소를 지정합니다. 이 물리 계층에서 전송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했다면 드디어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 와서는 물리적 주소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인접한 두 개의 통신 시스템 간에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제공합니다. 전송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고 프레임을 동기하고 오류를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논리 링크 제어 및 매체 액세스 제어를 담당하는 곳이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다음으로 제3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이죠. 네트워크 계층은 패킷을 목적지 컴퓨터까지 전송해 줍니다. 중계 기능과 경로 설정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위 계층입니다. 상위 계층의 첫 번째 제4계층인 전송 계층이 되겠는데요. 전송 계층은 종점 간, 노드에서 노드까지 신뢰성 있고 투명한 데이터 전송을 제공합니다. 프로세스 대 프로세스 메시지 전달을 수행하는 것도 바로 이 전송 계층이고요. 종점 간의 에러 복구와 흐름 제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세션 계층입니다. 더 상위 계층이 세션 계층. 여기서는 프로세스 간에 대한 연결을 확립하고 관리하고 단절시키는 수단을 제공하고요. 논리적 동기 제어, 긴급 데이터 전송, 통신 시스템 간의 회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표현 계층입니다. 표현 계층, 여기에서는 응용 계층에서 받은 데이터를 세션 계층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고 세션 계층에서 받은 데이터를 응용 계층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해 줍니다. 정보의 형식 설정, 암호화, 데이터 압축, 코드 변환, 문맥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상위 계층인 응용 계층입니다. 응용 계층은 사용자 또는 응용 프로그램이 OSI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전자우편이나 파일 전송, 공유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다양한 분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죠. 네, 여기까지 저희가 웹디자인 기능사 필기 두 번째 파트인 인터넷 일반 1부에 대해서 이론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이제 중요한 파트를 저희가 학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